안녕하세요. 네, 수지침 교실인데요. 저는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귀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도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밖에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17번째 시간으로 상호요법을 적용한 나만의 건강법.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우울증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20, 30대의 젊은 층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대나 50대 이상의 여성에게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나 개인 우울증은 그런 적은 나약함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의지로 좋아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좋아지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울증이란 신체, 기분, 사고 및 행동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식사, 수면, 잠자는 거, 자신에 대한 느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 느낌들, 또 사물에 대한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잃고 있는 사람의 80% 이상이 호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병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위험성은 조울증인 경우가 우울증인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부가 요소인 환경적인 스트레스, 나와 다른 정신사회적 요인이 우울증 발병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우울증에는 어떤 가게에서는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과소, 많이 적거나 또는 과다, 또 많거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심리적 요인 또한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낮은 자존심이나 지속적으로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허무감을 갖는 사람,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심각한 상실, 만성질환,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혹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지 않은 변화가 역시 우울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울증의 유발에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에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고 수면 장애와 식욕 부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환자를 몹시 피로하여 만사가 귀찮고
무가치하고 머리가 무겁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은 우울증의 한 증상이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서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또 우울증 혹은 조증인 경우에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 몇 가지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의 심한 정도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종류가 어떤 것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우울증은 심한 우울증으로 업무 능력이나 수면, 식사나 즐거웠던 행동을 저해하는 증상의 복합제로 생기는 그러한 우울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신경증적 우울, 기분 부정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가벼운 우울증으로 치명적이진 않지만 완전한 기능을 못하게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장시간 지속됩니다. 또 조울증이 있는데요. 우울증과 조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다른 우울증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또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은 명백한 우울 기분, 정신, 운동, 지연 또는 걱정, 일찍 잠이 깨고 오전에 악화되고 반응이 감퇴가 되고 심한 식욕 감소와 체중이 감소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심한 죄책감이 특징이며 원인적으로 반응성이 아닐 때 이를 멜랑콜리아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은 가면성 우울이라고 하는데요. 가면성 우울은 아마 병원 같은 데 가셔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 증상이 연령층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또 산후 우울증,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증상은 우울해하고 아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말도 안 하고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단순한 우울감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망상과 연관이 되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뜸을 떠주는 자리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여기 1번 생식기부터 3번, 6번, 8번 배꼽, 그 다음에 12번 위장, 16번 심장, 심포, 그리고 목의 상응점인 A 20, 21, 그 다음에 26, 30 머리 상응점이죠.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끝에부터 여기 손목 5mm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G의 11번 심장, F 비장 5번 이렇게 해서 자극을 뜸을 떠주시든 아니면 이 PM이나 지압본 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우울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성의 우울증과 남성의 우울증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성은 아까 여기 가운데 손가락 쭉 하셨죠? 여기 A의 30번 머리 부분, 그 다음에 I의 2번 뒷목 부분이죠. 여기 해주시고요.
또 심장 비정방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G13번, F3번, 그 다음에 G의 7번, 신장인 J의 7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2의 8번, 그리고 J의 7번 아까 하셨죠? 이게 J의 7번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여성의 우울증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또 남성의 우울증은 여성들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신장 쪽에 J의 5번, 여성은 J의 7번이고 남성은 J의 5번, I의 2번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장 폐정방이기 때문에 C의 11번, C의 7번 이렇게 폐의 기맥을 해주시면 되고요. 2의 8번, 또 G의 13번 이렇게 해주시면 신장과 폐정방을 보호해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잘 생각이 안 나거나 할 때는 PM이나 지압봉으로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을 자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깐씩 우울하다, 기분이 좀 묘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며칠씩 간다거나 이럴 때는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가르쳐 드린 그 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수지침 강사 선비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